그날 술도가를 휘감은 진실의 회오리는 단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기 시작했다. 오강수는 술도가 앞에 선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집의 책임은 지겠습니다. 어두운 방. 오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독고세리가 건넨 도청기를 켠다. 장미애의 통화 음성이 이어진다. 애순아, 그 아이 술도가 앞에 버렸어. 오강수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잠시 뒤 왈칵 쏟아진다. 내가 왜 자꾸 그 여자가 신경 쓰였는지 그게 엄마여서였구나.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울리는 병실. 장미애는 지친 눈으로 침대 곁에 앉아있다. 문이 열리고 오강수가 들어온다.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 강수야 미안하다 미안해. 널 그렇게 버리고 살아서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독고타게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여보. 안 돼요.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오고 급히 응급처치가 이뤄진다. 독고탁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장미애는 수십 년 전 가슴에 묻었던 진실을 꺼내기로 결심한다. 독고탁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오강수가 병실을 지키며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든다. 오강수는 자신을 낳은 친모가 장미애였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요동친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장미애는 늘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어머니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독고세리가 건넨 녹음 파일을 듣고 장미애의 눈물 섞인 고백을 접한 순간 그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힌다. 전날 밤 장미애는 술에 취한 채 독고탁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이 뭔데 잘 살고 있는 애를 자꾸 건드려? 라는 그녀의 외침은 술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을 가득 메운다.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내가 뭘 놓친 거야? 장미애는 무너질 듯 울부짖으며 말한다. 그의 장미애는 눈물만 흘린다. 다음 날 장미애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과거의 서류와 사진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30년 전 실종된 아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 박 형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옛날 병원과 입양 기록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 기록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그 시각 독고탁의 병상 장기화와 폭력적 리더십에 반발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한다. 긴장감이 도는 신라주조 임시이사회. 그때 임시이사회장에 나타난 독고세리. 모두 독고세리를 추대한다. 하지만 독고세리는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신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끌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녀는 오강수를 회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독고세리는 오강수를 추천한다. 그는 신라주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이에 오강수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임 후 결국 신라주조의 회장직은 공석이 된다. 강수 출생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는 순간 장미애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다. 병원 기록에는 오강수 외에도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김일이었다. 장미애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설마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쳐든다. 그곳에는 흐릿한 필체로 남겨진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줘. 그 아이는 반드시 술도가로 돌아올 아이야. 장미애는 다시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건다. 박 형사님, 김혜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92년 봄 강원도 쪽 보육원 기록 가능하면 빨리 좀 확인해줘요. 그날 저녁 독고세리는 장미애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묻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저은 채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독고세리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떤 강한 결심을 감지한다. 장미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듯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한편 술도가에서는 천수의 전처가 일을 벌인다. 그날 밤 누가 술도가에 들어간 걸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독수리 술도가에 불이 꺼진 밤 고요한 정막을 깨고 출입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술도가의 서류들과 인감도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을 때 오천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CCTV를 돌려본 그 순간이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건 바로 천수의 전처,
그리고 그의 딸 영주의 엄마. 며칠 전만 해도 미수는 천수와의 작은 약속을 기다리며 설렘에 젖어 있었다.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앞에서 웃음을 연습했다. 하지만 약속은 갑작스럽게 미뤄졌다. 미안하다는 천수의 목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묻어나는 묘한 침묵. 그녀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편의점으로 들어온 천수의 전처를 보고 미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천수의 전처는 편의점 안에서 통화를 하며 독수리 술도가의 시세를 묻고 있었다. 전혀 미순을 의식하지 않은 채 미수는 그녀의 말투,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녀의 목적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언가 계획된 접근이다. 다음 날 천수와 미수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사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30대 중반 여자분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시세를 묻고 물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천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사장님이 내민 명함엔 천수의 전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곧장 술도가의 모든 CCTV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수의 전처는 다시 술도가에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들어선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졌고 결국 천수가 일부러 눈에 띄게 둔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미끼였다. 계약 당일 그녀는 당당하게 부동산에 나타났다. 계약 상대가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 믿으며. 그러나 그 자리엔 천수가 아닌 LX 호텔의 대표이자 마광숙의 연인 한동석이 앉아 있었다. 제가 오늘 술도가 매수인으로 왔습니다. 천수의 전처는 뒷걸음질치며 당황했다.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려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수와 미순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어 경찰이 도착했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경찰은 말했다. 당신을 절도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가 드디어 무너졌다. 영주 아빠 미안해. 한 번만. 제발. 그러나 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제 늦었어. 그날 이후 술도가는 조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수의 전처가 경찰에 체포된 후 누군가 감춰진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자가 천수가 절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금전적 거래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광숙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천수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술도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 싸움 다시 시작이네. 한편 술도가 인근의 재개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투자금 수백억이 걸린 이 사안에서 술도가의 누군가가 기획부 팀장과 손을 잡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자동은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야. 내부에 누군가가 있어. 찾아야 해. 라며 오천수에게 경고한다. 오천수는 형제들을 모두 모은다. 우리 중 누구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믿는 거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해. 천수의 말에 모두 한마음이 된다. 그 순간 독고타게 집 전화벨이 울린다.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낯선 여자였다. 혹시 여기가 장미애 씨 댁인가요? 전 김혜리의 보호자입니다. 그 아이가 장미애 씨를 찾고 있어요. 다음 회 또 다른 출생의 비밀과 실종된 과거의 그림자가 술도가를 다시 휘감는다. 본 영상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의 예고편 및 관련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2차 창작 콘텐츠입니다. 스토리 해석 및 향후 전개에 대한 예상은 창작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개는 본방송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드라마 팬의 기본 매너. 유신의 드라마방에서 매주 새로운 K-드라마 소식으로 만나요.